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어느덧 또 3월이 다 지나고 4월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4월 같은 경우 솔직히 저는 이제 PC를 구매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 메모리 가격은. 근데 이제 SSD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좀 있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오를지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부품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한창 비쌀 때 고점이죠. 고점일 때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안번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은 좀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 뭐 이렇게 잘 팔려야지 좀 괜찮은데 그러지는 않아서 이 가격 추세가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SSD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이 가격대, 지금 뭐 200만 원, 뭐 28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가격대는 꾸준히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나 뭐 이번에 나온 뭐 붉은 사막 등등 게임들이 많기는 한데 이게 당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좀 더 대작 게임이나 좀 더 재밌는 게임, 좀 더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판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은 당장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달도 지난달과는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월간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용 견적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금액이 살짝 올랐습니다. CPU 가격이 오른 건지 뭐가 오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액이 소폭 상승을 한 부분이고요. 지난달과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는 250기가 제품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500기가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56,000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8기가 2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용이나 뭐 간단한 게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인텔 완본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솔직히 내장 그래픽 성능은 AMD 쪽이 월등히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 롤체 혹은 뭐 로블록스 이 정도 게임까지 즐기시려는 분들은 5500GT 정도의 내장 그래픽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다음은 인텔 구성인데, 인텔 구성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8기가 한 장, 그리고 SSD도 250기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저렴해지긴 했지만은 메모리를 한 장을 더 구매를 해서 AMD와 똑같은 구성을 하게 되면 70만 원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즉 금액적인 메리트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CPU 성능이 소폭 좋기는 하지만 간단한 포토샵, 캐드 이런 쪽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사무적인 스펙에서는 아예 차이가 없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AMD 쪽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까지 하실 분들은 AMD 쪽을 추천해드리고, 다만 이거로 포토샵이나 캐드 이런 것도 가볍게 만져야 됩니다. 사무직이지만 이런 것도 좀 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 구성 조금 더 투자해서 조합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구성을 봤을 때 이제는 사무용 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만 원대가 넘어가거나 80만 원대 근처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AMD도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70만 원대 초중반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많이 비싸다, 많이 비싸지기는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만 원대 F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RX 6600이 이제 품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GTX 1660 슈퍼로 구성을 했는데, RTX 3050 6기가보다는 GTX 1660 슈퍼가 소폭 더 좋습니다. 물론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에서는 RTX 3050 6기가죠. RTX 3050 6기가가 소폭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 스펙에서 DLSS를 쓴다라고 해도 성능 향상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50의 경우에도 PCI 4.0을 사용해야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부분이라 A520 메인보드가 아니라 B550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더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구성은 메모리 가격은 솔직히 조금 저렴해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SSD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30만원대 F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격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 메모리 가격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SSD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메모리 가격의 하락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SSD의 금액 상승이죠. SSD 금액 상승분을 더해도 조금은 더 저렴한 게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TX 5050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역전이 되었어요. 원래는 라데온이 조금 더 저렴하고 성능도 확실히 더 좋았는데 지금은 RTX 5050이 더 저렴해지고 라데온은 조금 더 비싸진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성능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래픽 카드이다 보니까 RX 5060을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RTX 5050은 글쎄요, RX 7600이랑 거의 붙어서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게다가 지금 구성이 PCI 4.0으로 작동을 하는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TX 5050은 조금 더 성능 하락이 크게 발생한다. 물론 RX 9060도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은 같은 성능 하락을 발생했을 때 RTX 5050은 괜찮을까 싶기는 합니다. 차라리 이거면은 그냥 7600 구성하는 게 5050 대신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다만 5050이 좋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3D 렌더링을 같이 돌려야 된다. 아니면은 DLSS 성능이 확실히 더 좋은 게임을 한다. 특히 오버워치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임을 주로 하시는 경우에는 RTX 5050으로 그런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RX 9060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70만원대 F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해졌느냐? 기본 구성은 똑같습니다. 메모리 일단 단일 한 장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가성비로 세팅을 한 부분이고 5060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서 9060 XT의 가성비라고 할까요? 이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이런 게임 하실 분들은 당연히 5060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의 게임들 있죠? 트리플 A 게임 하시는 경우에는 9060 XT가 소폭 더 좋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게임 바이 게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하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가격대에서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팀 게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시는 게임들이 보통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발로란트, 로스트아크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로스트아크를 제외를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5060 쪽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9060 XT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금액도 170만 원으로 이제 동일해졌기 때문에 어떤 거를 구매를 하실지는 꼭 하시는 게임에 따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3D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RTX 5060 쪽에 들어가 있는 코덱이나 렌더링 지원 명령어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작업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5060으로 구성이 된 제품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VRAM 차이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대가 마찬가지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5060 Ti가 더 저렴해졌고 9060 XT 16기가 제품이 조금 더 비싸졌습니다. 최대한 가성비로 하기 위해서 케이스는 조금 가성비로 세팅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어항형 세팅보다는 여기서는 일반 메쉬형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들어간 제품으로 일단 저렴해서 구성을 해보았어요. 7500 같은 경우에는 5200MHz가 기본 메모리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CL 값을 조금 낮추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게임 성능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한 부분이고 트리플 A 게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VRAM이 높은 게임들이 좀 더 좋기는 합니다. 왜냐 FSR이건 DLSS건 MFG, FG 이런 기능들은 VRAM 사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VRAM이 높은 9060 XT의 성능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VRAM 사용량이 낮은 게임들 있죠. 온라인 게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누누이 말씀드리죠. 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나온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온 같은 경우? 근데 아이온은 애당초에 라데온 최적화가 좀 더 좋고 FSR 성능이 좀 더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조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금액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든 만큼 보편적인 그래픽카드 쪽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미래를 보고 트리플 A 게임들을 주로 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에서 270만원대 QHD 게이밍 트렌드인데요. 여기는 아직까지 5070의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릴 9070 XT 견적이
금액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9070이랑 5070은 실질적인 성능이 비슷합니다. 물론 하려는 게임 따라 다르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하실 분들은 당연하게도 5070 가주시는 게 좋고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9070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여기서도 9070 XT 가격이 5070과 같아진 시점, 이 같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가 한 10%? 15% 가까이 벌어지게 되는 라인업입니다. 그러면은 깡 성능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에서도 9070 XT의 성능이 좀 더 좋게 됩니다. 해당 라인업을 꼭 하시는 분들은 QHD보다는 FHD에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를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CPU는 계속해서 7500X3D입니다. 물론 여기서 78X3D로 변경을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격 차이가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 벌어지는 부분이고, 최저 프레임 방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7500X3D로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트리플 A 게임들, 특히 다중코어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의 경우에는 78X3D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만원에서 310만원대 Q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070 XT의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5070 가격과 4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트렌드 견적에서 5070을 가실 분들은 차라리 9070 XT 쪽을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나는 트리플 A 게임도 하고 무조건 QHD에서 뽕을 뽑을 거다, 최대한 가성비로, 그러신 분들은 5070 Ti 쪽을 구성해 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SSD 금액, 메모리 금액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 한 20만원 정도 더 저렴해진 견적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라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CPU는 그대로 7500X3D를 구성을 했지만은 트리플 A 게임을 하실 분들은 뭐다? 다중코어 성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가급적 7500X3D보다는 7800X3D나 9800X3D로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저렴해졌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좀 구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완본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저렴해진 부분이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임을 더 자주 하는지, 나는 가성비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0만원대 QHD 게이밍 트렌드입니다. 여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해진 부분이고, 대신 그래픽카드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조텍 솔리드 제품이고 5090 기반 슈라우드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쿨링 솔루션, 소음 억제 이런 부분이 매우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1000W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ATX 사이즈로 구성을 했다. 이것까지는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왜 상승했느냐? 그래픽카드를 조금 좋은 거를 구성을 해서 그래요. 물론 이 그래픽카드를 특가로 따로 구성하시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난달과 똑같은 그래픽카드를 세팅하시는 분들은 한 2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금액 하락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래 5090이 들어가야 될 340만원 플러스 알파 최상위 게이밍 트렌드인데 5090은 지금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단종 수준으로 안 풀리는 것 같은데 70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 하고요. 금액은 1000만원 가볍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파워는 1200W 이상을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의 600W, 700W 가까이 PC 전체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0W로도 커버는 가능합니다만은 안정적으로 50%에서 60% 정도의 로드율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1200W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고, 솔직히 요즘 나온 게임들 다 DLSS나 MFG를 지원하다 보니까 5080을 세팅을 하더라도 4K까지는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물론 나는 깡성능 DLSS나 이런 프레임 보관 기능, 이렇게 프레임 보정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090을 가시긴 해야 되지만은 솔직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찾기가 어렵다는 게 5090 자체의 물량이 적은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AI나 작업이나 3D 렌더링 쪽으로 빨려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더 많다 보니까 글쎄요, 세팅하기 어렵고 구매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5090보다는 그냥 5080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한 460만원대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픽카드 가격만 700만원이면은 5070 Ti 견적을 2개를 할 수 있고 5080도 구성하고도 남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픽카드 하나만 가지고 최상위를 세팅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다음은 3D 작업용 추천 PC입니다. 어도비나 뭐 3D 이런 작업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5060 Ti가 아니라 5070 Ti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5060 Ti 16기가가 거의 단종 수준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금액도 많이 비싸져서 완본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해서 금액은 올랐지만은 메모리 카드는 32기가 세팅으로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다만 그래픽 카드는 5070 Ti로 구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 성능은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성에 비보드가 들어가져 있는 거, 여기까지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냉 쿨러가 상당히 낮은 제품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265K 자체가 발열이 좀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세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CPU보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더 중요하다, 특히 3D 작업, 에펙, 프리미어 프로 모든 부분에서 다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CPU의 성능을 많이 안 잡아먹어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렌더링 작업이나 인코딩 작업에서 이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다, 그리고 그거를 지원하는 코덱이 들어가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은 굳이 CPU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얼리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MD 쪽도 9700은 이제 거의 없고 98X3D가 탑재가 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98X3D는 솔직히 게임만 하신다면 공랭 대장급으로 발열 제어가 가능하지만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발열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265K 대비해서는 발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탑재된 수냉 쿨러로는 충분히 발열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더 저렴합니다. 메인보드 금액이나 전반적인 금액이 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게임 성능은 뭐 인텔이 아무리 따라왔다라고 해도 못 따라오는 게 게임 성능입니다. 작업 성능 자체야, CPU만 돌리는 작업 성능 자체야 인텔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AMD가 훨씬 좋다, 라이젠이 훨씬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프리미어 프로나 에펙에서도 그래픽카드 성능이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인텔 쪽은 이 가격대면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98X3D를 사서 게임과 작업 둘 다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한 그런 견적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책상 위에 감성을 더한 다목적 PC 트렌드입니다. 미니 케이스 조합에 뭐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조합이 된 세팅이다 보여지는데, 지난달 대비 10만원이 저렴해졌습니다. 왜? 메모리화가 저렴해졌고 SSD도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에는 글쎄요, 여러분들께 호재면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금액이 TI 16기가라서 계속해서 금액이 오르고 이제 물량이 구해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 금액이 내려왔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과잉 공급 이런 게 좀 발생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은 금액이 조금씩 계속 내려갈 것 같고, SSD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금액이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견적 트렌드는 이번 달 견적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감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번에도 블랙 매트한 감성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 다음 달은 블랙보다는 좀 화이트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SE 수냉쿨러 OLED 탑재가 된 제품이고 9900X3D, 뭐 9950X3D까지도 충분히 발열 제어가 가능한 수냉쿨러입니다. 이 수냉쿨러가 이 OLED 패널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놓는 위치에 따라서 편하게 세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케이스도 미니 케이스에 상단 3열 순영이 장착 가능한 제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SSD 메모리 가격이 소폭 인하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구매하기에는 편한 그런 가격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SSD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점, 메모리는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뭐 파워, 그래픽카드, CPU, 메인보드 이런 쪽은 금액 인상이 될 가능성은 적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픽카드는 현재로서는 계속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금액이 오를지는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2분기로 넘어왔죠.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는 계속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환율의 영향은 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유가도 난리가 났지만은 이거에 동반된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PC 부품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습니다. 뭐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에 뭐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CPU가 뭐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게 현 시장 판도, 현 이 구성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이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신다, 정말 PC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큰 차이가 없이 이번 달부터는 뭐 여름, 초여름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올 연말에 아마 신제품들이 조금 공개가 될 수는 있어요. 뭐 루머나 아니면은 뭐 진짜 제품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만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로비오투였고요. 여러분들 월간 견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